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귀인의 대표이자 배우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북튜버 변진서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벌써 5회째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5번째 책은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요즘에는 고전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고전은 읽을 때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전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까지도 유튜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고전을 풀어가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아시죠? 조지 오웰은 영국에서 정치적인 글쓰기의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작가죠. 조지 오웰의 글은 그 당대의 문제였던 계급의식을 풍자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를 많이 했고요. 그의 대표작인 이 소설 동물농장에서 전체주의 풍토를 우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그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스라는 농부가 운영하는 메이너 농장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농장의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꿈을 꾸고 이것은 개혁의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물들에게 그 노래를 전파를 하는데요. 그리고 동물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메이저의 말을 들은 다른 동물들은 독재자 인간을 몰아내고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며 막 벅차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늙은 수태지였던 메이저는 금방 죽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가장 똑똑한 돼지들이 중심이 돼서 메이저가 말했던 동물혁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존스 가족을 농장 밖으로 내쫓고 그 이후에 농장 이름을 동물농장이라고 명명합니다. 메이저의 유지를 이은 이 다른 돼지들은 동물주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쓰면서 드디어 동물농장은 평등한 지상낙원이 되어가는데요. 그러나 당연히 소설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주의를 주도한 돼지인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계속 권력투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두 돼지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이 돼지가 어미개인 제시와 블루벨에서 그 새끼 개들을 떼어낸 후에 그 새끼 개들을 몰래 길들여서 그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고 스노볼을 농장에서 몰아냅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쫓아낸 그 이유를 원래부터 그는 배신자였고 동물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의 모습은 다 거짓이었고 다 꾸며낸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에 다른 동물들은 속게 되죠. 머리가 나빴던 그 다른 동물들은 나폴레옹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농장을 위해 덜 먹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폴레옹은 점점 좀 과격해지면서 스노볼과 내통했거나 본인 자신 나폴레옹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나폴레옹은 점점 동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독재자로 변하면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이 동물농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지만 사실 이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을 그대로 풍자한 작품이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실제 사건을 명확하게 좀 알고 나면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왜냐면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이 실제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그 주요 인물들이랑 되게 매칭이 돼요. 러시아 혁명에 불씨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05년 1월에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한 뒤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져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굉장히 많은 굶주린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이 개혁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가지고 빵과 평화를 외치며 니콜라이 2세를 만나러 궁전으로 향했지만 니콜라이 2세는 그들에게
총탄을 퍼부었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노동자들은 당시 집권 정당인 차르 정권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요. 이 사건이 바로 러시아 혁명의 불씨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이었던 차르 정권을 무너뜨린 그 3월의 혁명은 1917년 3월에 발생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니콜라이 2세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과 병사 이런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를 만들고 빵을 달라, 차를 타도, 전쟁 반대 이런 것들을 외칩니다. 이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니콜라이 2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러시아 임시공화국이 수립이 되지만 그 임시정부마저도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또 전쟁을 그만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레닌이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인물들이 볼셰비키당을 조직해서 농민, 노동자, 병사 이런 사람들과 무장을 해서 정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몰아내고 볼셰비키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당은 착취 계급을 제거하면서 평등의 실현, 그리고 상속제 폐지, 생산수단 공유화 등등 당시의 서유럽 국가들의 제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이 소설 속 내용을 연결을 시켜보면은 소설에 나오는 농장주인 존스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스 2세고요. 메이저는 레닌, 스노볼은 트로츠키,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소설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안에 그대로 담아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솝 우화가 260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우화 속 내용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동물농장에 표현된 그 우화도 독재에 대한 정치적 우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독재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이후 겪었던 수많은 독재들, 그리고 또 우리랑 가까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존스, 나폴레옹은 부패한 모든 독재자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사회주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속 동물농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권력욕에 대한 무서움인데요. 작가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권력을 잡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게 된다. 당신도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권력을 잡아도 베풀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그 권위를 부린다고 하죠. 권위를 부리지 않게 되기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독재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건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리고 계급사회는 위험하다. 이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는 권력을 쥔 자가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권력자, 독재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반발하지도 못하고 소설에 나오는 벤자민처럼 알지만 묵인하고 방관하고 복서라는 말처럼 그냥 맹신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 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이름 아래 권력을 가진 자의 독재,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동물농장은 나에게 옹고지신의 책인데요. 전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된다면 그 권력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권력자를 몰아내지 않는 진짜 이 시대의 주인인 시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설 속에는 태생이 소, 말, 개 뭐 이렇게 태어나서 그 계급이 불변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해진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소식들 중에서 거짓되거나 그런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키울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권력욕이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일단 인정을 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우리는 동물농장의 그 동물들처럼 배움의 부재, 무학, 무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뭐 무서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하고 그 투표에서 뽑은 사람이 선출이 됐다고 잘 됐네 하고 마냥 그 이후로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사람이 잘하고 있나 잘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권력욕과 사회주의 이 체제를 풍자하는 이 모습에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주인인 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오늘 나눈 내용이 정치적인 이야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책 이야기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고요. 함께 책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